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쓰레기가 생기듯이 우리의 몸속에도 세균이나 바이러스 또는 잘못된 음식 섭취로 인해 몸속 환경이 악화될 경우 쓰레기가 쌓인다고 하는데요. 이 쓰레기는 몸속에 곳곳을 떠돌면서 각종 질환을 유발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방치될 경우에는 암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암의 씨앗이자 만병의 근원이라고 불리는 내 몸속 쓰레기. 과연 이것의 실체는 무엇이며 해결책은 없을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황희진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자, 암의 씨앗이자 만병의 근원이라는 몸속 쓰레기의 실체, 이게 뭔가요? 예, 이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요. 이것을 돌보지 않고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면 우리 몸에 쌓여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네. 최근 이것은 심뇌혈관 질환을 비롯해서 치매, 암과 같은 온갖 질환들의 온상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만병의 근원인 내 몸속의 쓰레기의 실체, 그것은 바로 염증입니다. 그러니까 염증, 무슨 염, 뭐 이런 염증이요? 예. 사실 이 염증 그러면은 피부에 생기는 여드름, 뭐 고름 있잖아요. 왜 옛날에는 고약들 바르고 그랬어요. 그런 게 막 떠오르는데 염증이라는 게 대체 도대체가 뭘 보고 염증이라는 겁니까? 근데 염증은 사실 우리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감염되었을 때 그 감염 조직 부위에서 일어나는 우리 몸의 대응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균이 밖에서 들어왔었을 때 우리 면역계가 총동원돼서 외부의 적인 세균과 싸우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전쟁을 치르고 난 뒤 남는 고마운 잔해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고마운 잔해물이라고 하는 이 염증인데 왜 이것은 또 암의 씨앗이 되고 만병의 근원이 될까요? 진짜. 예, 그 이유는 우리 몸에서 소리 없이 수년 내진 수십 년에 의해 걸쳐서 쌓이고 있는 나쁜 염증 때문입니다. 나쁜 염증? 예, 염증을 흔히 착한 염증하고 나쁜 염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우리 몸이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일부 부위에서 잠시 있다가 나가는 착한 염증은 그 규모도 작고 우리 몸의 면역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를 급성염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머무르는 시기가 길고 혈관을 타고 온몸을 떠돌아다니다가 여러 곳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염증을 나쁜 염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염증을 바로 우리가 만성염증이라고 하는데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만성염증이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될 경우에는 암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암의 씨앗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만성염증을 제대로 뿌리 뽑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당뇨, 혈관 질환, 심지어 암까지 만병의 근원 내 몸속 쓰레기 만성염증. 암 발생 위험이 남자는 38%, 또 여성의 경우에는 29%가 올라간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장 진단 내 몸 사용 설명서 식구들의 염증 수치 상태는 아주 불안해요. 염증 수치가 많이 나와. 우와. 충격에 빠진 스튜디오 반전 결과의 주인공은 활성산소를 우리 몸으로부터 제거해줘서 만성염증을 낮춰주게 됩니다. 항산화의 제왕 만성염증 잡는 특급 식품의 정체는 신이 내린 마지막 과일로 불리면서 현재 알려진 과일 중에서 천연의 비타민C 함량이 가장 높다고 하는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어때? 완전이야? 완전이야? 몸에 그냥 활력이 돋는 느낌. 요렇게만 섞으면 이거 100잔도 마시겠어요. 암의 씨앗 만성염증. 만성염증 제대로 뿌리 뽑는 초특급 비법 지금 공개됩니다. 암의 씨앗, 만성염증, 제대로 그냥 뿌리를 뽑는 법, 지금부터 하나하나 그 해결책을 알아볼 텐데요. 착한 염증은 급성염증이라고 그렇죠. 하셨고, 나쁜 염증은 만성염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두 염증의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착한 염증인 급성염증은 우리 몸의 회복 치유 과정 중에 생겨나는 겁니다.
상처가 난다든지 세균이 들어와서 감염이 되는 이런 상태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방어 체제인 셈인데요. 하지만 나쁜 염증, 즉 만성 염증의 경우는 우리 몸에서 서서히 여러 군데의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혈관 전체를 떠돌아다니면서 온몸에 나타날 수 있고 보통은 3, 4주 이내에 사라지는 급성 염증과는 달리 만성 염증은 수년 내지 수십 년에 걸쳐서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염증이 이제 우리 몸속에서 혈관을 따라 이동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염증이 혈관도 가만히 놔둘 리가 없을 것 같아요. 혈관 질환들. 예. 그렇죠? 혈관속의 염증은 사실 우리 몸의 생명과 직결된 가장 위험한 염증입니다. 혈액 내의 미세먼지를 비롯해서 과도한 당이라든지 지방과 같은 이물질을 없애는 과정에서 염증 물질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혈관이 좁아지는 수축 과정을 겪는다든지 늘었다 좁았다 하는 과정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혈관벽이 제대로 된 기능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동맥경화증, 고혈압과 같은 질환이 생기기도 하고 그 이후에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으로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 만성염증이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미국 브리검영 여성병원이 그 협심증 환자 3,700여 명을 대상으로 이 만성염증 수치와 심근경색, 뇌졸중 발병 위험을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만성염증 수치가 혈액 리터당 1mg 미만일 때에 비해서 1에서 3mg이면 심근경색과 뇌졸중 발병 위험이 39% 높아졌고요. 4mg 이상이면 52%나 높아졌다고 보고됐습니다. 그래요. 이 방치되면 우리 몸속에서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만성염증. 근데 이제 이 만성염증이 결국 암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신 거죠? 네. 염증이 깨끗이 치유되지 않은 어떤 만성적인 염증 상태가 계속되는 상황, 즉 손상이 남아있는 채로 찌꺼기가 배출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성 물질이 마치 쓰나미처럼 몰려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염증성 물질이 다량 분비를 오랫동안 하게 되면 우리 세포 안에 있는 DNA 구조에 손상을 가져오게 되고 세포를 변성시키고 세포 속의 유전자의 변이를 유발합니다. 때문에 암이 잘 생길 수 있는 어떤 체내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만성염증이 생긴 상태 보면요, 암에 대해서 무장해제를 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건강증진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서 암 발생 위험이 남자는 38%, 또 여성의 경우에는 29%가 올라간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야, 근데 그 만성 염증이 암도 일으킬 수 있고 심혈관 질환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이죠. 만병의 근원 느낌이 확 옵니다.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다른 걸 또 유발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 만성염증은 그러니까 세포의 그 기능과 그 활성도를 이제 떨어뜨려서 손상시키기 때문에 대사 기능에 이제 장애를 초래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비만이나 뭐 당뇨, 고혈압 등 대사 증후군을 그 발병시킬 수 있는 위험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체중 감량을 했던 분들을 모아서 그 연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체중이 줄어들면, 그러니까 비만에서 벗어나게 되면 염증 수치가 같이 줄어든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무시무시한 만성염증, 그냥 뿌리를 뽑아버리기 위해서 해결책을 좀 제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선생님. 만성염증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먼저 내 몸이 보내는 위험한 신호, 위험 신호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만성염증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몸에 느껴지는 증상이 거의 없고 통상적인 혈액 검사에서는 이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증상들, 즉 내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들을 통해서 우리 몸속 상태를 가늠해 보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이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를 통해서 만성염증이 있는지 확인할 수는 있는 거예요? 네, 만성염증을 가장 빨리 알아챌 수 있는 신호가 바로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입니다. 자, 여러분들 흔히 담 결렸다, 담 들었다 이런 표현 많이 하시잖아요. 자주 걸리죠. 네, 근데 무거운 걸 든다거나 잠을 잘못 자서 급성적으로 아프게 되는 경우는 실제는 담이라고 하기보다는 어혈인 경우가 원인이고요. 자, 담이라고 하면은 만성적인 염증 상태가 지속돼서 근육의 경결이라든가 통증을 불러오는 단계인데요. 이 상태의 통증은 일반적인 근육통과는 달라서 잘 치료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치료하고 조금 완화됐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다시 재발하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즉, 이 담은요,
염증 상태, 만성 염증 상태의 잔해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진짜 담 걸리면 숨도 못 쉴 정도로 갑자기 막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는 평소에 좀 몸 좀 움직여놓고 좀 부드럽게 유연성 있게 좀 하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담이 걸렸으면 정말 염증이 없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겠어요. 이거 말고 또 다른 신호는 뭐가 있어요? 예, 우리 몸이 이제 부종이라 그래서 붓는 거에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에도 만성 염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세포하고 세포 사이에는 염증 반응을 막기 위해서 일정량의 수분이 나오는데 이 세포 사이 공간에 수분이 너무 많이 누적되게 되면 부종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도 부종이 생기지만 혈액으로 운반되는 수분이 신장, 콩팥을 통해서 배출되지 않고 있으면 또한 만성 염증을 초래하고 부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셀룰라이트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셀룰라이트 역시 국소적인 미세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만성염증의 한 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 외에도 내가 실제로 만성염증이 심각한 상태인지 아닌지 그 위험성을 직접 테스트해보는 방법도 있는데요. 여러분 모두 이러한 증상에 내가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내가 몇 가지나 포함이 되는지 한번 방청객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 없이 담이 잘 결린다. 그리고 두 번째, 몸이 무겁다고 느끼거나 잘 붓는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앓고 있다. 치은염, 치주염과 같은 잇몸 질환이 있다. 뱃살이 자꾸 찐다. 여섯 번째, 피부 트러블이 잦고 손톱이 잘 부서진다. 일곱 번째, 예전보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변비가 있다. 늘 배가 고프고 단 것이 먹고 싶다. 이게 만성염증이에요? 자,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술, 담배, 인스턴트 식품을 즐겨 먹는다. 이렇게 10가지 문항입니다. 몇 개요? 나도 3개 정도. 저도 3개요. 전 트리플 악셀. 아니 근데 이 피부 트러플 있잖아요. 이게 난 손톱이 잘 이렇게 부서질 때가 많아요. 그래요? 그게 이제 만성 염증과도 이게 연관이 있어요. 네,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곳은 피부는 우리 몸에서 제1차 방어선이잖아요. 그것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내 몸이 세균이 살기 좋은 조건이 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로 피부는 폐와 연결돼 있어서 몸 표면의 장기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내 몸 속의 문제를 만성화된 염증 상태를 나타내주는 거울로도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손톱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손톱은 피부의 조모에서 만들어지는 각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몸의 입장에서 보면 위급 상황 시에 가장 먼저 버리는 부위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시체 여러 병증을 민감하게 이렇게 반영해주는 거울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맞아. 손톱이 이렇게 울퉁불퉁 결이 있는 게 바로 몸이 안 좋아질 때마다 이렇게 바로 신호가 나타나는 거라고 그러더니. 근데 저는 요즘에 집중력도 너무 약해져서 오늘도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손이 가벼운 거예요. 오늘 입어야 되는 옷을 하나도 안 들고 나온 거죠. 근데 이 집중력이랑 만성염증이랑은 또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설수연 씨, 네. 준비를 해왔는데 우솥을 또 빼먹고 온 것 같은데요. 안 갖고 왔어요. 네. 네, 그 혈관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혈액순환 장애가 일단 생기게 되고요. 또 근육도 굳어지면서 혈관이 좁아져서 산소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집중력 저하를 비롯해서 피로도 또한 상승할 소지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10개의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가운데 몇 개 이상에 해당하면 만성염증 관리가 필요한지 이걸 알아봐야겠죠. 과연 저 중에 몇 점 이상이 문제가 있나요? 보통 4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4개. 만성염증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자, 우리 내 몸 식구들은 다 3개였죠? 저 3개였어요. 네, 3개. 윤정수 씨는 뱃살이 자꾸 찐다에 체크하셨어요? 거기 2개 넣고요. 네. 네. 그다음에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역시 네. 9번이죠. 배가 고프고 단 것이 먹고 싶다. 그리고 몸이 무겁다고 느끼거나 잘 붓진 무겁진 않아요. 않으세요? 네, 붓지 않아요. 아, 이게 부은 게 아니었군요. 저는 가끔 붓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만성염증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다니까 사실 세개면요 4개 되는 게 금세잖아요. 그렇죠. 어느 순간 그냥 그 증상 나타나 버리면 우리가 바로 만성염증 질환에 노출돼 있다는 사인이니까 좀 겁이 나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 오염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많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 그리고 불규칙한 어떤 식습관이라든지 수면 습관 등에 의해서 현대인들은 만성염증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증상들만 가지고 100% 만성염증 상태가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 관리를 위해서 하나의 지표 정도로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보다 정확한 위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염증 수치를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중요한 염증 수치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뭐 이 자리에서나 혹은 가정에서나 뭐 방법이 있습니까? 간단한 체열로 염증 체열을 해야 수치를 돼. 측정하는 검사법인데요. 네. 대표적인 염증 수치 검사 방법이 CRP라 그래서 혈액 속에 이 CRP 농도가 높다면은 우리 몸 어딘가에 염증이 생겼다는 것을 암시하는데요. 보통 CRP가 혈액 1리터당 10mg 넘게 들어있으면 심근경색이라든지 종양, 류마티스성 관절염, 루푸스와 같은 자가면역 질환이라든지 크론병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 내 몸의 염증 수치가 과연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우리 내 몸 사용 설명서 식구들의 염증 수치 과연 얼마나 될지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측정 장비를 직접 갖고 와서 검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체열을 한 후에 기계에 넣으면은 염증 수치가 나오게 되는데요. 정상 수치는 일반적으로는 0에서 5mg/L를 기준으로 하고 이것보다 증가하면 염증이 있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이때 백혈구 수치를 나타내는 WBC 수치까지 우리가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 몸에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싸워서 격퇴시킬 때 백혈구 또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백혈구 수치는 보통 4,000에서 10,000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 염증 수치와 백혈구 수치 둘 다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면 만성 염증에 대한 정밀한 진단하고 관리가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평소에 염증성 질환과는 거리가 멀다는 윤정수 씨부터 긴장을 풀고 자, 입장해 주시죠. 못 뽑겠다잖아. 무서워. 진짜 무서워. 이 느낌. 윤정수 씨의 염증 수치는 과연 어떻게 나올지 들어갑니다. 바늘 들어갑니다. 내 피 아까워 죽겠네. 자, 다음은 설수연 씨. 왜? 선생님 먼저 이 순서 아니고요? 넌 아예 피를 뽑을 옷을 입고 왔구나. 준비 다 하고 왔어요. 우리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네. 나는 좀 염증 수치가 높을 것 같다. 김영자 선생님, 윤정수 씨도. 설수연 씨는 그래도 좀 그 독감 주사도 맞았고 병원에서 하라는 거 다 했고 약도 열심히 먹었고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거하고 상관없어. 누구 뭐 열심히 안 살았니? 우리 열심히 안 살았어? 진짜 설수연 씨는 좀 안 높을 것 같아. 왜냐면 늘 마주치는 그 얼굴이 늘 맑어. 네. 나는 그럼 맑지가 않았어? 자, 내 몸 식구들의 염증 수치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떨지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너무 좌절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하면 좋아. 자, 선생님 누구부터 발표를 해주시겠어요? 김영자 씨 이게 더군다나 내가 제일 불안한데. 그렇다면 내가 안 좋고. 선생님 너무 의기소침해져 계세요. 지금. 아주 불안해요. 염증 수치가 많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결과 발표해 주세요. 이 염증을 어떻게 뿌리 뽑느냐 하는 걸 텐데 최고의 만성염증 청소부 삼총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만성염증의 뿌리를 뽑는다. 최고의 만성염증 청소부 삼총사. 8주 만에 이 염증인자들이 50% 이상 감소하는 것을 암의 증식과 또 전이를 막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항산화의 제왕 만성염증 타파하는 특급 식품의 정체는 신이 내린 마지막 과일로 불리면서 현재 알려진 과일 중에서 천연의 비타민C 함량이 가장 높다고 하는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어때? 저요? 완전이야? 완전이야? 몸에 그냥 활력이 돋는 느낌. 요렇게만 섞으면 이거 100잔도 마시겠어요. 내 몸속 암의 씨앗 만성염증 뿌리 뽑는 특급 식품 잠시 후 공개됩니다.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결과 발표해 주세요. 뭐야, 어떻게 된 거니? 뭡니까 그게? 예. WBC라는 게 백혈구라는 얘기인데요. 8.3이 나온 게 이제 1000을 곱하기 때문에 8,300입니다. 네. 4,000서부터 만 사이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정상 범위 안에 너무 다행이네요, 선생님. 예. 정상이네. 그리고요. 네. CRP라 그래서 CRP. 예, 맨 밑에 있는 저 수치가 0.8이 나왔는데요. 0에서부터 5 사이에 있기 때문에 정상 범위 안에 드셨습니다. 뭐 굉장히 좋으신데요? 아이고, 굉장히는 아니죠. 아 그래도 정말 걱정 많으셨잖아요. 너무너무 떨렸어. 아니 선생님 염증 또 있잖아, 수치가 다른 거. 0에서 5까지 괜찮은데 0.8이세요. 이게 이제 그 1 미만이 가장 좋다고 하고요. 1에서 3까지는 약간의 위험이 있고 아 오히려 높을수록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높을수록 나쁜 그럼 겁니다. 낮을수록 좋은 거네요. 그래, 누가 뭐래. 야 정말 저렇게 좋아요. 뭐 아까는 뭐 선생님 떨렸어. 검사 발표 전과 후 비포 애프터 그러니까. 선생님 표정이 너무 다르세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설수연 씨의 염증 수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야. 여기야 뭐. 나를 먼저 봐야지. 자, 매는 나중에 맞추시고요. 윤정수 씨. 설수연 씨의 염증 수치와 백혈구 수치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여기 맨 위에 있는 WBC 와, 지금 0이 뭐야? 5,000. 뭐가 아예 없는 거야? CRP가 0.0이니까 완전히 0으로 나왔습니다. 뭐 염증이라고는 아예 없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뭐 무균실 수준이네요. 제가 무균실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저렇게 0이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처음인가요? 꽤?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은 와. 얘 왜 그런 거야, 저. 아유 완전 모범적으로 살잖아요. 답답하게. 네. 갑자기 예민해지셨어요, 네. 윤정수 씨. 자 마지막으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윤정수 씨의 검사 결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뭐 정상 범주 안에 있을까요? 간신히. 간신히. 예, 간신히. 그래요. 다소 자신 없어하는 표정의 윤정수 씨. 그렇다면 검사 결과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선생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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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여기다. 야야 나 없다. 염증 없어. 야. 백혈구 수치와 염증 수치가 모두 정상 범위에 들었고 특히나 염증 수치가 0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갑자기 열심히 노력한 설수연 씨와 그냥 대충 산 윤정수 씨의 염증 수치 검사가 같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외부 환경에 이제 많이 반응을 해서 면역이 좀 저는 많이 생긴 거라고 볼 수 있죠. 아니 어쨌든 기분은 굉장히 좋네요. 빨리 이 상태로 결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염증 아우 없는 좀 상태로. 제발 피가 좋을 때 좀 저 좀 선택해 주세요. 자, 이 염증 수치가 혈액 검사인 만큼 혈관 질환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도 사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팀이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이 연구에서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어도 그 수치가 혈액 리터당 2에서 5mg에 속한 여성은 1에서 1.9mg의 범위의 여성에 비해서 이 동맥경화 위험이 2.7배나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 염증 수치는 정신적인 부분에도 악영향을 주는데요. 이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병원의 연구 결과 이 혈중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은 우울증이 나타날 위험이 2배에서 3배 높은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자, 내 몸 식구들의 염증 수치 모두 체크를 해봤습니다. 세 분 모두 건강 관리를 이렇게 잘 해오고 계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세 분 모두 양호한 편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 정상 범위에 있더라도 염증 수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도록 낮게 유지해 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좋았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계속 염증 관리를 신경 써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염증 수치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이 염증을 어떻게 뿌리 뽑느냐 하는 걸 텐데 내 몸속의 쓰레기, 만성 염증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걸까요? 예, 무엇보다도 이제 식사 습관을 개선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콜레스테롤 많고 포화지방산도 많은 이런 소화 과정에서는 활성산소를 대량으로 만들어내거든요. 예, 육류와 같은 산성식품도 되도록 적게 먹고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줄여줄 수 있는 천연 항산화제 식품들, 즉 과일이나 채소류 같은 알카리성 식품들을 많이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최고의 만성염증 청소부 삼총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들은요, 항염증 효과는 물론이고 항산화, 심지어 항암 효과까지도 뛰어난 영양소들인데요. 이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들까지 함께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희진 선생님이 추천하는 최고의 항염식품 과연 무엇일지 그 첫 번째 주인공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속에 만성염증을 뿌리 뽑는 항염증 영양소 그 첫 번째는요, 바로 해양 폴리페놀입니다. 폴리페놀? 해양 폴리페놀. 이름은 폴리페놀은 항산화나 항암에 좋다고 그래서 들어보긴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그게 어떤 건지 좀 알고 싶긴 하네요. 네네. 폴리페놀은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를 비롯한 각종 산화 대사산물을 해가 없는 물질로 바꿔주는 항산화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폴리페놀 종류는 수천 가지가 넘습니다. 이 중 여러분이 한 번씩 들어보셨을 만한 게 녹차에 있는 카테킨, 그다음 사과나 양파의 퀘르세틴, 네.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몸의 염증 또한 산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염증 수치를 떨어뜨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인 항산화 식품을 꾸준하게 섭취하시게 되면 만성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냥 폴리페놀이 아니라 해양 폴리페놀. 그냥 폴리페놀도 어려운데 해양 폴리페놀 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바다에서 사는 거. 이게 뭐예요? 예, 해양에 존재하는 폴리페놀을 우리가 해양 폴리페놀이라고 합니다. 육상식물에 사는 환경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사는 해조류들은 이 수압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수압과 또 난반사되는 그런 자외선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물질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아주 엄청납니다. 특히 이 해양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해양 폴리페놀이 듬뿍 들어있는 식품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해양 폴리페놀 해조류 중에서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해조류요? 그건 뭐 생각할 필요 없이 다시마나 미역이죠. 그렇지. 다시마 미역. 아니면은 뭐 기호에 따라 해파리를 드시는 분도 있겠지만 매생이 뭐 이런 거 아닐까? 매생이. 미역 다시마. 오. 흔한 걸 알려주시진 않을 거잖아요. 자, 과연 흔할지 생소할지. 해양 폴리페놀이 풍부한 그 식품의 정체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마? 다시마 미역. 다시마. 다시마다. 아, 근데 이게 뭔가 좀 익숙한 듯 낯선 듯한데요? 약간 글로브처럼 생겼는데요? 야구를 해야 될 것 같고. 진짜다. 아니면은 복면 가와? 진짜. 그렇다. 해조류를 해조류. 해조류 냄새 확실히 나고요. 짭조름합니다. 미역이 아닌가? 미역은 아닌가요? 예, 이게? 미역 아니고요. 다시마? 이 해양 폴리페놀이 풍부한 이 식품은 바로 감태입니다. 감태입니다. 감태? 감태. 만성염증 뿌리 뽑는 최고의 식품 해양 폴리페놀의 보고 감태. 감태는 그 미역이나 이제 다시마와 같이 자라는 그 갈조류에 속하는 식품인데요. 감태에는 그러니까 노폐물이나 독소를 배출해주는 뭐 알긴산, 칼륨 등의 성분이 풍부하고 또 갑상선 호르몬에 정말 중요한 요오드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이제 건강식품입니다. 감태에는 플로로타닌이라고 불리는 그 독특한 구조의 그 폴리페놀 화합물이 들어있어서 이제 우리 몸에서 다양한 생리활성 기능에 그 가담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까지 있어서 이제 섭취 시에는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그 혈관계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감태에서 추출된 해양 폴리페놀은 시놀이라고 불리는
그 해양 폴리페놀인데요. 네. 감태 속에 있는 시놀 성분은 항산화, 항염증, 항알러지, 심지어 항비만 효과 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워싱턴 주립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비만 및 제2형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쥐에서 8주 만에 이 염증 인자들이 50% 이상 감소하는 것을 본 바가 있고요. 네.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실시한 세포 보호 실험에서도 탁월한 세포 보호 기능을 나타내어서 주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뭐 50% 이상 감소 효과 지금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염증 인자를 확 줄여주고 뭐 항산화까지 풍부하다고 하니까 앞으로 좀 자주 챙겨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